첫 번째가 현 주소,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 세 번째 보석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 파나톡스는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파나톡스는 대한민국 뇌과학의 현 주소입니다. 즉, 대한민국 뇌과학을 박병원 박사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뇌과학은 두 가지가 있겠죠. 측정하고 뇌를 조절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세계 최초로 자동화 휴대용 뉴로피드백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VR 뉴로피드백을 개발한 회사고요. 세계 최초로 인계값 자동 뇌파 조절 기법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S20부터 세계 최초로 AI를 뇌파 조절 기법에 넣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해외 제품과 비교했을 때 효과와 효능 면에서 월등한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여만 건의 이상의 뇌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하버드대, 북경대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뇌 지도 만들기 위해서 이제 100만 건을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파나톡스는 이미 100만 건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 이분이 치매인지, 이분이 영재인지, 이 사람이 곧 쓰러질 것 같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국내외 학술 논문이 200여 편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고감도 착용형 디지털 뇌파 측정 장치 설계 기술을 2013년도부터 시작하면서 서울대학교와 같이 만든 제품이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국제과제 사용자 의도 인지형, 그래서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에서 소통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책 프로젝트인 사용자 의도 인지형, 뇌하고 기계를 연결시켜서 뇌가 생각하는 대로 로봇이 움직이는 기술을 서울대, 한양대, 키스트, 그 다음 파나톡스하고 같이 했습니다. 현재는 산림청하고 치매 진단 바이오마커 요 3년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산림청에서 왜 치매를 하냐 했을 때 산속에 들어오면 치매 안 걸린다. 산림치유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올해는 산림청의 스트레스 분석 및 치유 국제과제를 전부 다 산림청하고 가톨릭 관도 의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 주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뇌과학은 사업이 아니고요. 나의, 여러분의 일상생활입니다. 저 밑에 붉은색이 많고 녹색이 많고 파란색이 없는 뇌파가 주위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의 뇌 활동 리듬입니다. 뇌 자체가 정보가 들어오지 않고, 들어와도 연결이 되지 않고, 그 다음 집중이 되지 않는 뇌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대한민국 학교의 한 4분의 1, 거의 5분의 2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저 중간에 뇌로 만들어주는 게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이틀에 한 20분, 15분, 20분, 초등학교 애들은 한 20분에서 25분, 중학교 애들은 한 25에서 30분 정도만 하면 저 중간 정도의 뇌를 만들고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중간 정도에서 저 상위권, 가장 위에 있는 IQ 150까지 끌어올리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8월 달에 이제 내놓을 겁니다. 언제요? 8월에 저 IQ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탭에서 할 수 있도록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총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과정을 잡아서 우리 아이들 IQ를, 인지 능력을 150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서울대 갈 뇌를 만들어 놓고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저희가 서울대, 고려대, 경북대하고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 대상으로 28회 했을 때 IQ가 전원 20 상승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015년에 연령대별 치매 치료 인원이에요. 자, 여러분 70대는 몇 프로입니까? 35.6%가 치매 치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 80대는 몇 프로가 치매 치료를 받아요? 42.8%. 거의 반이죠. 그죠? 근데 그 오른쪽에, 왼쪽에 밑에 글이 하나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치매가 왔다면 이미 뇌는 15, 20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계적으로 볼게요. 70대에서 20년 전, 그러면 50대의 몇 프로가 치매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3명 중에 1분이 치매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죠? 그럼 60대는? 네. 60대는 2분 중에 1명이 치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죠? 통계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0분이 넘게 오셨는데, 한 40, 그죠? 치매가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통계치가 나오는 거죠. 뉴로하모니로 치매 어르신들을 임상한 임상 논문입니다. 저희 밖에서는 치매가 더 진전이 안 되기만 해도 대박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뉴로피드백 하시잖아요. 네. 거의 80% 90% 정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임상 논문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임상 논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뉴로피드백을 국가적 과제로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국가에서 써야 한다는 거죠. 이 임상 논문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하십시오. 이런 뉴로피드백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제가 캡처해서 왔습니다. 뉴로피드백은 효과성이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이고요. 뭐가 입증이 돼요? 효과성. 효과가 입증됐고요. 비약물 치료 방법으로 고통이나 부작용이 어떻게 없어요? 전혀 없고요. 약물을 부분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울증, 불면증, 그 다음 분노 조절, 이런 증상들을 효과성이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으로 고통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이 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뉴로피드백이라고 조달청에서 산 기록들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동그라미 친 데가 뭐라고 써 있냐면,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뉴로하모니 구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최강 멘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남들에게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멘탈, 집중력, 정신력 비법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어디가 쓰고 있냐면, 실리콘밸리의 혁명가들, AC밀란 축구단, 첼시 축구단, 네이비실, 미 해군 특수부대, 그 다음 미 항공우주국 나사, 그 다음 캐나다 올림픽 선수단, 저희 올림픽 선수단 쓰고 있죠. 이들의 공통점이 뉴로 피드백이랍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멘탈 잡기 위해서. 두 번째, 하버드 집중력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 하버드대 출신 교육 전문가인 3명의 저자가 3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 수백 명을 인터뷰해서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최고가 인재가 되었나? 수백 명을 인터뷰해본 결과 5가지 공통점을 찾아요. 그게 무아지경에 빠지는 ME5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모델이 뭐냐면 첫 번째가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 두 번째가 효율성. 세 번째가 에너지. 네 번째가 방해 요소 제거. 다섯 번째가 뭡니까? 뉴로 피드백.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4번부터 보겠습니다. 사업 방향의 전환. 이게 뭐냐면 저희가 2017년부터 요 사업단을 만들면서 하게 되면서 주로 만나는 분들이 환자만 만났습니다. 환자만. 파킨슨이 되냐 안 되냐, 치매가 되냐 안 되냐, 우울증이 되냐 안 되냐, 뭐 공황장애, 대뇌 위축, 뭐 불안이 되냐 안 되냐 해서 거의 이런 분들만 오셨고,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 한번 개선시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파킨슨 환자 고쳐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3번. 네, 3번은 의료기관과의 협력입니다. 지금 저번 달에 한 80개의 한의원에 들어가고 2,400개 병원에서 저희 콜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저희 의료기가 들어가게 되면 실손보험 처리가 다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 사업단이 해야 할 일은 병원 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던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낫게 하고 파킨슨을 정상으로 만들었던 여러분들은 이제 정상인들로 사업을 하고 아픈 환자들은 병원과 협력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병원과 협력을 하셔야 합니다. 1번, 그래서 두뇌관리사 2급 교육을 전면적으로 바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박사님이 얘기했을 텐데 요 진단 요약 보고서 보세요. 오른쪽에 정신 건강 상태에서 수면 건강, 우울증, 조울증, 스트레스, 노인성 장애, ADD, ADHD 이렇게 치매 있잖아요. 점수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식약청에서 인정한, 그죠? 딱 찍고 점수 보고 정상인지 위험한지 이것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건강 상태도 보시면 고혈압이나 저혈압, 당뇨가 있을 확률이 70%예요. 그냥 읽어만 주시면 돼요. 예. 세 번째, 보석입니다. 보석. 네. 뭐가 보석이냐? 아, 오늘 저기 이거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못 해왔네요. 네. 뉴로하모니 개발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이세요. 왼쪽에 있는 것은 세계 인명사전 등재됐다는 박사님, 그 내용이고요. 중간에 계신 분이 서울대 의공학과 교수님 김희찬 교수님입니다. 1991년도부터 서울대 의료공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의료기기에 거의 독보적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김희찬 교수님이 공동개발에 참여하셨고요. 뇌파 측정기, 뉴로하모니 S, 그 다음에 블루투스 하늘색, 무선 제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M2 메디칼 2 채널에서 의료기입니다. 네. 유선 제품이 있고 블루투스 일반용 제품이 있고 의료기가 있는 겁니다. 3가지가 있어요. 네, 가격하고 제품 소개하겠습니다. 유선 제품은요, 노트북하고 PC에만 가능합니다. 네, 유선 제품은 노트북하고 PC에만 가능하고 가격이 89만원, 149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89만원과 149만원의 차이는 7가지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 있으면 149만 원이고 저희 회사에 한 89만 원 구매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집중력 프로그램이 2개가 더 들어가 있고 주의력, 공간 지각 능력, 기억력, 성장 호르몬, 호르몬 밸런스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 있으면 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유선 제품이고요. 예, 무선 제품은 노트북도 가능하고 노트북에다가 설치하실 분은 노트북에 설치하시고 예, 핸드폰이나 탭에 설치하실 분은 여기다 설치하면 됩니다. 하나를 사서 노트북도 되고 핸드폰도 되냐? 안 됩니다. 예, 노트북이나 PC에 설치할 프로그램은 따로고 예, 여기 안드로이드 버전 핸드폰이나 탭에 설치하는 것은 따로입니다. 그래서 S20 무선 밴드를 노트북에 설치하겠다는 분들은 119만원, 149만원, 179만원이 있습니다. 119와 149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7가지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 있는 거고요. 179는 실시간으로 뇌파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파 측정하지 말라고 했죠? 네. 막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구매해서 쓰십시오. 막 색깔이 막 쫙 나오는 거 하지 마시고 149만원 정도 프로그램 사셔서 여러분들 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S20 무선 밴드 핸드폰이나 탭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밴드가 79고요. 소프트웨어 가격이 프로그램당 18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79만원 더하기 18만 8천원 하면은 97만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요 정도 하시면은 가장 기본 프로그램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성장이나 호르몬 밸런스 프로그램이 9만 4천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필요한 거를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누로 하모니 1이 18만 8천원, 누로 하모니 2도 또 10% 할인해 줍니다. 16만 9천원. 누로 하모니 3가 16만 9천원. 성장 호르몬 프로그램, 호르몬 밸런스 프로그램이 10% 할인해서 84,500원. 이거를 저희 본사에서 탭에다 설치해 드립니다. 그래서 탭 가격이 20만원에서 총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1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대 공동개발 의료기 말씀드릴게요. 의료기는 진단 시스템이 있고 훈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진단 시스템은 뇌파 측정기 M2, 그 다음 27인치 일체형 PC 또는 17인치 노트북이 하나 들어가고요. 의료용 뉴로스펙이라는 실시간 뇌파 측정기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의료용 BQ에서 기본 1000건이 들어가서 660만원이 됩니다. 훈련 시스템은 M2 의료용 밴드하고 10.5인치 태블릿 PC하고 의료용 훈련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여기 뇌파 조절 기법이 한 8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330만원이고요. 소비자 가격은 440만원입니다. 이 훈련 시스템은 병원에서 판매를 할 겁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병원을 소개해서 병원과 함께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시면 되고요. 병원에서 이 판매 수익은 330과 440의 차이 한 110만원 정도 병원에서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은 330만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수당표가 또 있습니다. 지사장분들이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과 잘 협력해서 같이 판매하고 병원에서 판매하니까 얼마나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죠? 의사들이 인정한 제품이다. 그 병원도 쓰고 있다. 차라리 병원에서 써라. 이렇게 하셔서 진짜 훈련 하셔야 하는 환자분들은 서울대 의료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료기를 판매하시고요. 아닌 분들은 요 탭이나 노트북에 설치해서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뭐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IQ 향상 프로그램, 뇌파 다이어트 프로그램, 그 다음 명상 프로그램, 그 다음에 스포츠 관련 뇌 기능 분석 프로그램, 태권도 프로그램, 뇌파, 영어, 속독, 수학들이 줄줄줄 나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이 30년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인지 능력 및 정신건강 향상 도구에서 뉴로피드백 사업이 대한민국을 30년을 먹게 할 사업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고요. 또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먹거리 산업이 될 겁니다. 2021년도에 정부에서 미래핵심 기술령에서 뉴로피드백 기반 고령자 인지증강 핵심 기술 개발이 정부 과제로 떴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많은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의학적으로 효과성이 검증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해서 하는 게 뭡니까? 뉴로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계신 분이 한국 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인데 디지털 치료제를 얘기합니다. 이제 먹는 약의 시대는 갔고 전자약, 먹는 약의 시대가 갔고 전자약, 디지털 치료제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이고 상상도 못할 정도의 혁신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면 약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가게 되고요. 여러분이 잠을 못 주무시고 힘들어하시면 수면제가 아닌 핸드폰에 웹을 눌러서 수면제를 먹는 약이 아니고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채로 오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 시장을 누가 장악해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뇌의 과학은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에 없던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제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나게 될 거고요. 저희 파나톡스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 K브레인의 고유 명사를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건 이제 새로 나온 뉴로스펙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뉴로스펙 S 모델과 함께 사용하는 뉴로스펙하고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디자인은 저희가 비슷하게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틀린 것이 뇌파 파형이 틀려요. 뇌파 파형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뭐가 굉장히 많이 진동이 심해요. 잘게 팍 떠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의료기 기준에 국제 의료기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약한 신호에 해당되는 베타파 대역을 제대로 살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S 모델은 이게 베타파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타파가 약하게 나와요. 근데 이 S20 또 M2 모델에서는 국제적인 의료기 기준에 아주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베타파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베타파가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알파파 패턴이 저 속에서 다 찾아집니다. 저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기존의 뉴로스펙처럼 원시 뇌파 있고, 여기 이제 스펙트럼, 3차원 스펙트럼 있고, 밴드별 평균 절대세기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게 있죠. 여기에 기능들이 몇 가지가 더 추가돼서,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이 영역이죠. 눈 감았을 때 나오는 뇌파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꼭지점을 클릭하면은, 10Hz 뇌파가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밑에 수치로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여기 10Hz, 그다음 잔해가 9.69 마이크로볼트, 우뇌가 8.55 마이크로볼트 해서 91초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이 밑에 값이 뜹니다. 제일 밑에 그 값이 뜨는데 이 순간에 사실 요 밴드 세기를 보더라도 델타파에서부터서 베타파까지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과거에 없었던 기능이 뭐가 있냐면은 2D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D 스펙트럼. 예. 그러니까 이 3D로 봤었던 3D 스펙트럼을 이제는 2D 스펙트럼으로 해서 이 91초 되는 딱 아까 지금 제가 찝었던 이 지점, 이 빨간색 지점 있잖아요. 이 지점에 대한 것이 밑에가 주파수 축이고 요 위에는 마이크로볼트 세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10Hz보다 약간 빠른 지점에 피크가 있다는 것이 딱 나와 있습니다. 10Hz죠. 약 10Hz. 10Hz에서 기초율동이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좌측 뇌가 우측 뇌에 비해서 약간 높구나 하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대역에서 우측이 좌뇌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것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만 보고도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측에 좀 그 근육이 많이 경직돼 있구나. 그러면은 우측 뭐 눈이라든가 그 어깨라든가 목덜미 뭐 이런 신체적으로 긴장 그쪽이 더 이 사람은 더 많이 좌측에 비해서 더 긴장돼 있겠구나. 그런데 이게 만일에 요 기초율동이 좀 여러 데 다른 시그널들이 들어왔으면은 우리가 이 사람은 우측 편두통도 있겠구나 하는 진단이 가능한데 그런 게 이쪽이 깨끗하니까 그런 진단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좌측 뇌가 약간 더 알파파가 더 강하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약간의 성격이 좀 조용하고 약간의 내성적인 측면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좀 조용히 약간의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우울증 비슷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뭐 이 정도 차이는 중요한 차이가 아니니까 심각하게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2D 스펙트럼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요 베타 대역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2D 스펙트럼 그래프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들어감으로 해서 훨씬 더 그 사람의 뇌파를 쉽게 판별할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또 다른 그래프가 있어요. 우리가 대칭성 보기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45초에서 95초 해가지고 오케이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뉴로스펙에서는 폐해한 시간을 40초가 아니라 60초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눈 뜨고 40초, 눈 감고 60초, 다시 눈 뜨고 40초 이런 식으로 해서 토탈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시간이 2분 20초로 늘렸어요. 그 이유는 폐해한 데이터가 우리가 굉장히 진단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폐해한 40초가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이제 1분으로 늘린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대칭성 보기거든요. 우측으로 델타나 세타는 우측으로 이렇게 18.7%, 19.7% 나가 있고 나머지 알파라든가 SMR, 베타 이런 것들은 좌측으로 막대가 마이너스 몇 %로 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나간 것은 좌측 뇌가 우측 뇌에 비해서 더 강하다 이 뜻이고 좌측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것은 우측 뇌가 좌측 뇌에 비해서 더 강하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알파가 좌측 뇌가 조금 더 강한 걸로 나왔었는데 요 지점에 대해서는 근데 눈 감았을 때 전체 구간을 놓고 딱 평균값을 보니까 알파 값의 좌우 차이가 마이너스 2.27%밖에 안 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아까 전에 얘기한 그런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안정적인 그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칭성에서 20% 이상 차이 났을 때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분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뇌경색이라든가 또는 어느 한쪽 뇌가 파괴됐다든가 손상이 있다든가 뭐 또 그 정서적인 어떤 그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은 이게 확실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심한 경우 20% 이상으로서 30% 40%씩 차이가 나는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의사들 면담 우리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샘플 이제 문의를 하면서 뭐 환자들 데이터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우리 그 뉴로스펙에서 그 분석 이렇게 이제 분석해서 보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증상과 일치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칭성 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밴드별 비율 보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역시 45초에서 95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율이 나와요. 비율이. 이것은 SMR 분지 세타 비율, 저베타 분지 세타 비율, 세타 분지 알파 비율, 저베타 분지 알파 비율 해갖고 일단 네 가지 비율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여기 수치들이 나오죠. 1.43, 1.61 뭐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데 이게 기준값이 다 있습니다. 기준값이. 저희가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값을 다 찾아놨죠. 우리 여러분들이 SMR 분지 세타 비율에서 몇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고 저희 배웠습니까? 4.0. 4.0 넘어가면은 이건 산만하다. 산만하다. 각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주의 집중을 잘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요 세타 분지 알파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지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못 배운 것들인데 이 수치가 주파수가 만일 낮고 이 수치가 0.8 이하면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이걸 딱 찍어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이 제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이번 주에 막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단톡방이 있거든요. 의사들만 모여서 공부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 뇌파 데이터들을 올리면서 질문들이 쭉 들어오는데 제가 강의한 대로 전부 다 맞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뭐 뉴로스펙만으로도 얼마든지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기들이 확인했다.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기능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지금 이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뭐 코헤런스 계산, 상관계수 계산, 웨이블렛 변환, 주파수 해상도 설정, 필터 설정, 쌍국유도 설정, 뭐 장치 설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의료용 프로그램에만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용 프로그램에만.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정밀하게 뇌파를 분석하고 싶다. 보다 더 다양하게 뇌파를 분석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기능들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필터 설정은 우리가 이제 몸을 너무 많이 움직인 사람들의 경우는 델타파가 엄청 강하게 뜨거든요. 그래서 필터에서 델타파를 제거하는 필터를 딱 선택하게 되면은 그게 싹 없어져 버려요. 전부 다 싹 없어져 버리고 훨씬 깨끗한 뇌파를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그게 이제 필터 설정이라는 기능이고
쌍극유도 설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뇌파 전극을 지금은 깃볼 전극을 기준 전극을 해서 앞에 이마의 뇌파를 찍고 있는데 기준 전극을 깃볼 전극이 아니라 이마에 있는 전극 중에 하나로서 바꿔버립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 이마 두 개의 값에서 훨씬 더 깨끗한 뇌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쌍극유도 설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뇌파, 이 잡파들이 싹 제거가 되면서 굉장히 깨끗한 뇌파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잔해 운해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그냥 바로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치 설정이라는 것은 이제 윈도우 설정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요 스펙트럼을 계산하는데, 이 스펙트럼을 그리는데 어떤 구간으로 어떤 그 틀로서 어떤 틀로 이 구간들을 설정할까? 이건 좀 복잡한 전문적인 얘기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겠네요. 이제 뭐 장치 설정은 저희가 이제 지금은 2채널입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뭐 4채널도 나오고 8채널도 나오고 24채널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시스템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이제 장치를 설정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이제 장치 설정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도 지금 이제 거의 다 돼 있는데 브레인 맵복이 이게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될 거고요. 코헤런스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잔해하고 운해의 신경 연결이 얼마나 치밀하게 잘 돼 있느냐 이걸 볼 수 있는 계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뭐 알고리즘은 제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프만 그리면은 되는 지금 상태입니다. 상관계수는 이제 잔해하고 운해가 얼마나 시간적으로 일치해서 움직이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헤런스나 이 코헤런스는 이제 우리가 일관성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일관성. 이 두 개를 보게 되면은 잔해와 운해의 어떤 기능적인 협력 관계라든가 신경의 연결망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웨블렛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기법이 되겠고요. 주파수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1Hz 단위로 뇌파를 보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는가?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1Hz 단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0.1Hz 단위로까지 볼 수 있게끔 조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10Hz입니다. 그러는데 이게 9.9Hz인지 9.8Hz인지 10.1Hz인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근데 주파수 해상도를 조절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그 0.1Hz 단위까지도 세밀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용과 우리 이제 이 센터용은 이러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 일반용에는 이런 전문적인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싹 빠진 것이 이제 일반용으로서 현재 일반용 프로그램은 완성이 다 됐어요. 뉴로스펙이 완성이 다 돼서 이제 뭐 기존에 뉴로스펙 주문하신 분들은 뉴로스펙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완성이 다 된 거예요. 일반용은. 지금 이제 BQ 프로그램은, 이게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BQ 프로그램이 이제 측정 프로그램과 이제 이 결과를 보는 프로그램, 이걸 이제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마 8월 초쯤에는 간단 보기 프로그램이 배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쯤에 이 전무가 우리가 2장, 1페이지짜리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나 수치를 보고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읽으면 되는, 그냥 읽으면 거기에 결과가 다 나와 있는, IQ 검사나 적성 검사 하면은
그냥 결과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읽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BQ가 나오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세 보기에는 이제 뭐 훨씬 더 다양한 정보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 보기 같은 것은 이제 우리 센터나 병원에서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파 공부는 많이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그냥 훈련을 어떻게 시켜서 뇌를 좋게 만들어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